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포츠 센터의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지난 시간 그 하나이글스 그 FA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심우준 선수 4년 50억 원에 영입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잘해주길 바란다. 그렇죠. 라고 마무리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또 다른 FA 영입, 네. 그 엄상백 선수 영입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준 선수가 11월 7일 날 하나로 이적을 했거든요. 네. 엄상백 선수는 그 다음 날인 11월 8일에 4년 78억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금액에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거의 뭐 물론 이제 보장은 66억 5천이고 옵션은 11억 5천인데 네. 옵션 같은 경우에는 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타가길 바랍니다. 옵션은 타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퍼포먼스를 내줬다는 소리니까. 어쨌든 뭐 최근에 영입한 뭐 최현성 선수, 뭐 안치홍 선수랑 비교를 해봐도 결코 뒤지지 않는 금액이고, 오히려 연평균 금액으로 하면은 엄상백 선수가 더 높을 정도로 굉장히 큰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냐? 개인적으로 이번 FA 시장 선발 투수 중에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지컬이 굉장히 좋네요. 맞아요, 190이 넘고 지금 구단 유튜브 영상에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네. 등판이 난리가 정말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피지컬이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네. 생긴 거와 다르게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선발 투수 중에 최고 지금 두 선수가 이번에는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데, 최원태 선수와 지금 엄상백 선수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엄상백 선수가 좀 더 좋은 영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하나에서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공을 들인 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하나에서 가장 급한 거는 물론 타격이 되는 외야수 포지션이긴 하지만 올해는 외야수 그 FA 선수 중에 마땅한 자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엄상백 선수를 영입을 했던 것 같고, 좀 역시나 심우준 선수와 마찬가지로 조금 비싼 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엄상백 선수는 좀 이해가 가는 거는, 심우준 선수는 경쟁팀이 그 원소속 팀인 KT밖에 없었지만 엄상백 선수는 좀 몇 개 구단이 그 입찰이 붙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뭐 오피셜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소위 말해서 좀 돈으로 조졌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좀 굉장히 좀 이건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영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심우준 선수 영입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소위 말한 이렇게 초고속 행보를 보일 줄은 진짜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 모그룹 차원에서 좀 절대적인 지원이 있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올해 사실 김승현 회장님도 굉장히 야구장 많이 오셨었고, 지금 또 내년에 신구장 시대가 좀 개막이 되고, 또 올해 그 이번 시즌 끝나고 그룹 로고를 다 바꿨어요. 그룹 로고가 아니라 그 하나 이글스 팀의 로고나 아예 지금 약간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준비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과정에 힘입어서 약간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하나가 또 방산으로 굉장히 좀 돈을 긁어모으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죠. 뭐 폴란드 이런 데도 있고. 그렇죠. 뭐 어쨌든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자금 여력이 있어서 아마 절대적인 지원이 있지 않았나. 근데 약간 여론도 반반이네요. 반반이긴 70억에서면은 이 정도면 데려올 만한 선수다. 네.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비싸다. 비싸다. 네. S급은 아니지 않느냐. 맞아요. S급은 아니고 A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96년생이에요. 나이가 젊죠. 네, 아직. 20대 선발 투수고 불펜으로서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선발도 쓸 수 있고 불펜으로도 쓸 수 있는 선수고요. 네. 그래서 군 입대를 이 선수가 2019년에 했는데 네. 그 전에는 쭉 불펜으로 뛰다가 제대한 다음에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풀타임 선발을 뛰기 시작을 했었고, 2022년 시즌이 커리어 하이 시즌인데 네. 이때 33경기에 등판하면서 11승 2패, 방어율 2.95, 어마어마한 성적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그렇죠. 이때 약간 좀 터지기 시작을 했고, 올 시즌에도 29경기에 등판하면서 13승 10패, 그리고 중요한 게 156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방어율이 4.88. 방어율이 좀 아쉽긴 해요. 그렇죠. 근데 약간 어쨌든 간에 지금 규정 이닝을 채운 선발 투수를, 그리고 20대 선발 투수를 영입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하나가 선발 투수가 많아 보이지만 지금 선발 투수도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하나에서 유일하게 규정 이닝을 채운 선수는 87년생인 류현진 선수 한 명입니다. 외국인 선수 2명,
이미 다 뭐 나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올해 그렇게 기대했던 문동주 선수도 결국 시즌 초에 어마어마한 부진을 보이더니 2군에서 좀 오랫동안 있다가 결국 규정 이닝 못 채웠고요. 또 한 명 규정 이닝을 채울 것으로 기대했던 김민우 선수는 시즌 초에 갑자기 팔꿈치가 나가더니 지금 토미존 서저리 들어가서 이제 내년 6월에나 복귀할 상황이라서 일단 뭐 외국인 선수는 당연히 잘 뽑아야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선수 2명 빼더라도 국내 선발 투수 3명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그 자리에 한 자리를 하고 이제 엄상백 선수가 아마 4선발급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올해 시즌 24년 초에 시작하기 전에도 문동주 선수는 상수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올 시즌에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고 내년에도 저는 상수로는 넣을 수 없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문동주 선수는 5선발로서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중간에 혹시나 이제 또 약간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은 6월에 복귀가 예상되는 김민우 선수와 이제 뭐 체인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선발 투수인 류현진 선수와 이 엄상백 선수가 또 약간 풀타임 로테이션을 돌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년이었죠? 4년. 4년. 네, 그럼 4년 지금 28이니까 이제 29이 되는 거죠 내년에. 그렇죠. 만 29세 시즌이고. 그러면 29, 30, 31, 32까지 어쨌든 한화에서 뛰게 되는 건데. 그렇죠. 만 32세 시즌까지 뛰는 거죠. 보통 요 정도 나이면 어떻게 보면 피크를 찍을 수도 있는 나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커리어에 비해서 비싼 돈을 줬다고 하지만 아직 선수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라고 판단할 그렇죠. 수도 있는 판단할 거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24년은 물론 방어율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네. 최근 몇 년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좀 가장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 네. 그리고 아까 최원태 선수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선수는 A등급이에요. A등급이고 어떻게 보면 엄상백 선수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선수다라는 여론도 꽤 있었는데 네. 이 선수는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A등급. 네. A등급은 보호 선수 20인이거든요. 20인 이외에 한 명이라는 거는 거의 뭐 지금 1군 주전급이 한 명 이탈을 한다는 것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최원태 선수를 영입을 하려면은 거의 1군 주전 한 명을 그냥 보너스로 내줘야 된다. 네. 돈은 돈대로 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조금 아마 타고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고요. 지금 원소속 구단이 LG 트윈스인데 LG에서는 잡지 않는다라고 거의 뭐 공언을 한 상황이고 지금 삼성 라이온즈랑 커넥션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발표는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방송이 올라갔을 때쯤이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원태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락세입니다. 오히려 지금 9시즌 뛰면서 한 2년 차에서 한 5년 차까지는 진짜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줬거든요. 국내 선발 투수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국내 선발 투수가 저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약간 그때 커리어 하이를 주고 조금 내려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에서 어쨌든 우승을 하긴 했지만 우승하는 과정에서도 좀 굉장히 좀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거는 객관적으로 밝혀진 부분은 아니지만 워크의식에도 좀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도 조금 약간 팀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한화에서도 엄상백 선수를 선택한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최원태 선수보다는 엄상백 선수가 조금 더 나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비슷한 요인입니다. 좀 더 나은 배팅이었다. 네. 그래서 뭐 이 선수는 좀 잘할 것 같아요. 심우준 선수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약간 꾸준히 10승을 찍어온 규정 이닝 투수 이것만 하더라도 가치는 그렇죠.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상의 이슈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풀타임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 수 있는 선수고 약간 또 제가 또 주목했던 부분은 회복력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올해 시즌에 방어율이 다소 높은데 3월 말 4월 초에는 이 선수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정말 2군에 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네. 실제로 2군에 열을 딱 갔다 왔거든요. 그 뒤부터는 뭔가 이게 선수가 폼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하나랑 할 때도 진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막 7이닝 무실점 뭐 거의 뭐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물론 이제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직구 구위 같은 게 떨어지면서 조금 이제 얻어맞는 모습이 나왔고 네. KT가 또 올해 5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업셋 해가지고
그 준 플레이오프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조금 아쉬운 모습은 보였어요, 사실. 그렇죠. 뭐 7이닝 무실점 이렇게는 못하고 한 4이닝 한 3실점 약간 되게 애매한 그 정도 성적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이 선수 좀 저도 높게 보는 거는 약간 그런 회복력이 좋은 선수다. 그래서 뭔가 본인이 약간 슬럼프가 찾아와도 충분히 이제 한 시즌을 날려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그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선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류현진 선수하고 둘이서 네, 아까 말했지만 그 검증된 그 부분을 네. 두고 영입을 했다면 맞아요. 그것만 지켜준다면 그렇죠. 그래도 1인분 이상을 하는 거다.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승리를 10승 이상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한화 이제 사실 승리라는 그런 스탯은 결국 타격도 이제 같이 뒷받침을 해줘야 승리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엄상평 선수한테 바라는 거는 그 규정 이닝. 그러니까 이제 규정 이닝이라고 하면은 야구가 총 144경기인데 144이닝을 던져야 규정 이닝을 넘어섰다고 이제 그게 정해져 있어요. 네. 한 150이닝 정도는 던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가장 크고 그 정도만 해도 하나의 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또 포텐까지 다시 터져준다면. 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좋은 영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선수의 영입 이후의 논란은 또 다른 부분에서 터져 나왔어요. 얘기했듯이 이제 25인 이외에 보상 선수 지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제 논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KT가 2명의 선수를 집어간 거죠. 25인 이외에. 왜냐하면 심우준 선수 때 1명 데려가고 이번에 엄상백 선수 때 1명 데려가고. 그래서 엄상백 선수 보상 선수로는 외야수 장진혁 선수가 그 중견수 장진혁 선수가 지금 이적을 하게 됐고요. 이게 왜 논란이 됐었냐? 하나가 아시다시피 지금 외야수가 완전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냥 진짜 공만 좀 잡고 타격도 어느 정도 한 2할 한 6푼 정도만 치면은 너 한번 주전으로 뛰어봐라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선수가 딱 그 정도 선수였거든요. 원래 이 선수가 대졸 신인인데 93년생 선수입니다. 나이는 좀 있어요. 근데 김경문 감독 부임한 다음에 일명 김경문의 남자라고 불릴 정도로 좀 중용을 받았고 실제로 포텐을 어느 정도 터뜨렸어요. 올해 성적이 지금 타율 2할 6푼 3리에 9홈런 44타점. 그러니까 홈런이 9개인데 이 선수가 작년까지 홈런 친 게 5개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올해만 지금 9개를 친 거거든요. 물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진짜 좀 터질 것 같다. 진짜 뭐 상수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진짜 이 정도만 풀타임으로 해주면은 이제 중견수 자리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팬 누구나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전 중견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수를 지금 KT가 데려간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외야수가 없는데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누구를 묶은 거냐 25인으로. 근데 또 이게 저도 카운트를 해봤거든요. 과거에는 하나가 이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25인 하면은 괜찮은 선수들은 다 묶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그 상위 픽들, 드래프트 상위 픽들도 많이 영입을 해왔고 FA로 영입해온 선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25인이 굉장히 타이트해진 거죠. 리빌딩만 몇 년 했는데. 그렇죠. 이게 타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유망주가 풀려? 약간 이런 선수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선택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이제 또 팬들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아쉽죠. 네, 이 선수가 또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올해 지금 이제 내년 시즌부터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그 구단 로고, CI, 유니폼 다 지금 바꿨거든요. 그때 유니폼 모델로도 나갔어요. 심지어 이 선수가 유니폼 모델 찍고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KT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연봉은 좀 더 받아가나요?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KT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제 올해 그 퍼포먼스를 인정받아서 연봉도 대폭 상승하겠죠. 아무래도. 잘 됐네요. 어쨌든 뭐 선수 차원에서는.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 있으면은 이제 출전 기회가 훨씬 많았을 텐데. 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 강팀으로 가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긴 하겠지만 선수 본인 입장에서는 전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엄상백 선수의 영입이 잘못됐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장지적 선수가 보상 선수로 가는 게 맞는 거냐라는 논쟁이 하나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길게 있었습니다. 이제 엄상백 선수는 2인분 같은 2인분을 해야 되겠네요. 이 선수는 2인분 해야 됩니다. 2인분을 해야 되고 지금 중견수 자리에 어쨌든 그나마 내년에 주전으로 쓸만한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인 타자는 이제 중견수가 가능한 선수를 데려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근데 지금 또 썰이 도는 썰들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올 거니 뭐 누가 올 것 같느니 약간 이런 외국인 선수 썰이 도는 걸 보는데 내년도 망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올해 초에 그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요나단 페라자 선수는 이미
네. 구단에서 재계약 의사를 보이지 않아서 네. 지금 샌디에이고 사나 마이너 팀과 계약을 했고요. 그 네. 선수가 올 건 아니고 이제 수비가 정말 디제스터 재앙이었거든요. 스카우트 리포팅에 진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비가 디제스터다. 근데 이제 그런 단어 웬만하면 잘 안 쓰는데. 네, 이제 내년에는 제가 정말 걱정되는 거는 공은 잡을 수 있지만 네. 타격에서 또 디제스터인 선수가 오면은 또 말짱 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사실 외야수 포지션이 공격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내야 유격수나 이런 포수나 이런 포지션은 상대적으로 수비적인 그런 능력이 더 중요시 된다면은 네. 물론 중견수도 마찬가지하지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타격 성적을 바라는 게 그 야구에서는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즌도 사실 좀 암울합니다. 제가 봤을 땐. 페레자 나갔나요? 나갔죠. 베라자는 중견수로 쓸 수 없어요.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진 않아요. 잘했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또 데려올 선수가 제가 봤을 땐 또 흑역사를 하나 만들지 않을까. 하나 이글스가 이제 22시즌에는 오그레디라는 정말 그 유명한 선수가 있었고 있었죠. 23년에 페라자 선수가 와서 정말 리그를 폭격하나 싶더니 정말 3, 4월 반짝하고 꾸준한 하향세로 약간 이제 거의 하한가까지 갔는데 과연 24년 외국인 선수는 어떻게 될지 정말 이번에는 거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중견수 뽑지 못하면 올해도 최대 성적이 8이다. 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구단에서 아무래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네. 엄상백 선수의 영입 자체는 저는 굉장히 환영입니다. 네, 뭐 선발로 풀타임 선발로도 활약이 가능하고 정 안 되면 또 불펜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우리 천태 선수는 선발밖에 뛸 수 없어요. 본인의 이게 투구 스타일 자체가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뭐 활용도나 나이나 여러 뭐 워크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성적이라든지 봤을 땐 충분히 좋은 영입이다. 그렇죠. 그래서 부상만 당하지 말자. 그리고 규정 이닝 부탁합니다. 그렇죠. 라고 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엄상백 선수가 그 딱 바라는 정도만 해주면 그렇죠. 사실 올해 성적이 조금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13승 10패지만 방어율이 4.8이라는 거는 네. 상당히 높은 방어율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정도만 해줘도 그렇죠. 한화 이글스의 지금 선발 투수진들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괜찮은 영입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나쁘지 해봅니다. 않은 영입이었다. 하지만 좀 더 또 잘해주기를. 언제나 욕심은 나죠. 네, 3점대 방어율의 규정 이닝이면은 와 정말 마킹 하나 할 것 같아요. 유니폼 마킹 하나. 네. 또 내년에 또 유니폼 사야 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다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쯤에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샘투 타일러 스포츠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